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더 송세실 컴퍼니의 송세실입니다. 안녕하세요. 미래에 있는 부모는 아이를 창업가로 키운다의 저자 이민정입니다. 네, 작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지난번 책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우리나라 입시가 진짜 이게 말이 입시지 이제 입시 지옥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너무 심각해요. 근데 사실 이 입시 지옥은 저 때도 있었어요. 저 때도 입시 지옥이었거든요. 근데 우리 때도. 그러니까요. 그 작가님 때도, 그리고 저 때도, 근데 지금도 입시 지옥이에요. 근데 이게 점점 더 업그레이드 되는 느낌이에요. 그 입시 지옥이. 인간이 버틸 수 있는 한계가 어디까지인가 그러니까요. 몰아치는. 요새는 저도 이제 학생들 입시 상담하면서 보면, 저는 다시 대학 가라 그러면 못 갈 것 같은 거예요. 요새 입시가, 그럼 왜 이렇게 힘들어진 걸까요? 어, 제가 이 질문을 되게 많이 받는데요. 네네. 어머님들은 입시가 어렵다는 거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계시지 않아요. 어, 당연히 어려운 거고, 네, 네. 당연히 어려운 주변에서 다 하니까. 네. 근데 이제 아버님들이 이걸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게 어, 뉴스에서 이제 인구 절벽이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대학은 남아 돌고 네. 그냥 가면 되는 거 아니냐라는 질문을 되게 많이 하세요. 네네. 근데 실제로 이제 내면을 들여다보면 원래는 저희가 정말 불과 2, 3년 전만 해도 1년에 수능보는 인구가 60만이었거든요. 네네. 근데 작년에 수능본 인구가 40만 정도예요. 45만에서. 20만 정도가 줄었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아버님도 논리를 의하면 그냥 걸어가면 되는 게. 그쵸. 전철 타고 버스 타고 가면 되는 거죠. 네. 근데 실제로는 우리가 원하는 대학이 한정적이잖아요. 맞아요. 흔히 말하는 네. 스카이. 맞아요. 스카이에다가 뭐 카이스트 이 네. 정도 수준인데 네. 이 친구들 입학 정원이 한 10,000명에서 20,000명 수준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러면은 아무리 30만이 되고 20만이 된다고 해도 네. 여전히 입시 경쟁은 치열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거죠. 그쵸. 더구나 그 10,000명에서 20,000명의 숫자에서 요새는 또 입시 전형이라는 게 있어서 네. 뭐 농어촌 전형, 네. 그 다음에 뭐가 또 있을까요? 예를 들어 여러 전형, 맞아, 사회적 뭐, 배려 대상자 전형, 뭐 네, 이런 뭐 전형들, 국가유공자, 네네네, 그런 전형들이 있어서 그냥 여러분이 평범한 중산층에서 공부를 열심히 해서 대학을 가기 위해서는 엄청난 경쟁률을 뚫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그쵸. 거예요. 안 그래도 파이가 작은데 네. 거기서 여기저기 또 나눠 먹으면 네네네. 그쵸. 이게 비단 입시가 아니라 제가 이제 취업 상담을 하다 보면은 똑같더라고요. 그래갖고, 보면 얘네는 대학교를 들어가기 위해서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그 학교 공부 외에 이제 과외 활동이라 그러죠. 그런 활동들을 되게 많이 했는데, 대학교 들어와서 그걸 똑같이 하고 있더라고요. 취업을 하기 취업 위해서. 스펙을 위해서. 네. 네. 그냥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간호사라고 하면은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냥, 간호사 면허만 있으면은 쉽게 갈 수 있지 않아?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네, 근데 똑같아요. 걔네들이 가고 싶어 하는 병원은 빅5거든요. 빅5는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면 정원이 10,000명이면 빅5도 정원이 10,000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매년 14만 명의 아이들이 거기에 들어가려고 이제 몰리게 되는 거죠. 아이고. 그러니까 또 다른 입시가 되는 거네요. 그쵸. 그 입시 그 결론은 이게 지금 다 우리가 한 트랙을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쵸. 취업이라는 트랙. 예. 취업이라는 트랙은 입시도 마찬가지고 취업도 마찬가지로 네. 치열한 경쟁을 뚫을 수밖에 없는 거죠. 네네. 그래서 이렇게 그 치열한 경쟁을 해야만 하는 그 이유가 뭘까요? 별다른 방법이 없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대부분의 어머님들은 보면은 네. 이런 생각조차도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런 고민도 안 하시고 단지 내 아이가 지금 이렇게 학교에서 특출났으면 좋겠다. 네. 눈에 띄었으면 좋겠다. 네. 그 이유 하나만으로 아이들을 갖다가 그냥 이유 없는. 그러니까 가끔 또 이런 질문도 들어와요. 우리 아이를 학원에 보내야 돼요라고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아이가 학원을 가고 싶어 하는데 네. 이걸 보내야 할까요? 라고 물어보세요. 근데 이분은 고등학교 어머님이셨거든요. 제가 아니 당연히 보내야죠 그랬더니 아니 가기 싫어하는 것도 아니고 더구나 고등학생이고 근데 조자님은 뭐 그 과외 같은 거 없이도 대학 갈 수 있다고 책도 쓰셨으면서 네.
왜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라고 네. 하시는데 저 그렇게 책에다 쓴 적 없고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하기 싫은 걸 시키지 말라는 얘기지. 그쵸, 그쵸. 하고 싶어하는 애를 막으라는 얘기는 절대 아니거든요. 네, 그죠. 네. 근데 이렇게 아이들이 하고 싶다는 아이들은 취업이든 무엇이든 다 밀어주는 게 맞아요. 네.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렇지 않은 아이들, 그렇지 않은 아이들을 단지 우리 아이가 남들보다 조금보다 앞서 뭔가 달라 보였으면 좋겠다. 달라 보이지 않는 아이를 달라 보이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 아이가 또 특출난 게 뭔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취업밖에 방법이 없다. 네. 라고 생각을 해서 취업으로 몰아가는 트랙으로 계속 가고 계신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입시랑 취업이 맞물려서 네. 이렇게 거의 개미지옥 같은 네. 지옥 상황으로 빠지는데 이게 아이들을 정확히 이해를 하신다면 네. 이 아이가 취업 아니고서도 다른 길이 있다는 걸 조금 눈을 뜨셨으면 좋겠다는 거죠. 맞아요. 저는 그거에 정말 공감을 많이 드리는 게, 저는 이제 기재검사로 이제 학습 상담이나 아니면 아이들 이제 그 진로 상담 같은 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엄마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처음에는 공부할 머리가 안 되면 이 아이가 뭐 기술이라도 배우게 나는 공부는 내려놨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결국은 이게 다 끝나고 나면 그래서 우리 아이는 언제 공부를 해요?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공부에 대한 숨길 수 없는 욕망. 네, 욕망. 그러니까 뭐 특출난 게 없으면 공부라도 잘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거기에 그렇게 막 공감을 솔직히 많이 못 하겠어요. 못하죠. 네. 대표님은 아시니까. 네. 네. 그래서 언제까지 이 공부 국영수가 중요한 그 트랙에서 언제쯤 벗어날 수 있을까요, 저희는? 그 사교육이 없는 세상인가라는 민간 단체가 있잖아요. 네네. 저도 거기에 상당히 공감을 하는데, 거기는 이제 사교육 없이 공부를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저도 뭐 거기 활동을 한 건 아니라서. 근데 사교육이 있냐 없냐의 문제가 아니라 네. 부모님들의 근본적인 마인드가 바뀌고 이 입시가 아닌 상태로 성공한 케이스들을 많이 보셔야 돼요. 근데 실제로 지금 많이 있거든요. 많이 있고 많이 보이는데 눈과 귀를 닫으신 게 아닌가. 그러니까 쟤는 원래 특출났던 애고 네. 내 아이는 내가 알아. 맞아요. 쟤는 그럴 감이 못 돼. 네. 라고 생각하시고 너는 그래도 국영수 공부를 해야 돼. 네. 라고 가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는 나라에서 정책적으로도 지금 계속해서 저희가 말하는 대로 대학을 가지 않아도 성공할 수 있는 이런 네네. 식으로 많이 보고 예. 있거든요. 근데 부모님들의 마인드가 깨있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맞아요. 근데 부모가 먼저 경험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모가 먼저 경험을 해서 내가 대학을 좋은데 나오지 않아도 충분히 성공할 수 있다라는 그게 있으면 자녀에게도 또 모르겠네요. 아니요, 그런 경우도 많이 보거든요. 네. 저도 사업도 하기 때문에 네. 대표님들 많이 보는데 그러신 분들은 좀 유해요. 유한데 네. 사모님들은 안 유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말을 하다가 모르겠네요 했던 게 아닌 분이 갑자기 생각이 났거든요. 본인은 성공해서 말씀하신 대로 본인은 성공해서 아이들 굳이 좋은 학교 안 나와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모님들이 절대 인정을 안 해요. 네. 그게 갑자기 생각이 나서 그쵸. 그래서 또 이제 재력이 되니까 네. 더 밀고 싶은 거죠. 이제. 그쵸. 네. 그 마음은 이해를 해요. 근데 거기서 아이가 과연 행복한지 저는 그거를 꼭 물어보고 싶어요. 맞아요. 네. 행복한 아이들도 있더라고요. 공부 좋아하는 애들도 있고요. 있어요. 네. 있는데 아닌 애들까지도 똑같이 취급하시는 게 네. 그게 큰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제일 난감한 질문이 아이들이 저한테 그런 질문을 많이 해요. 선생님, 제가 공부를 왜 해야 돼요? 그 얘기를 할 때 이제 특히 이제 학습 상담을 할 때, 선생님 일단은 제가 공부를 잘하고 싶어서 선생님한테 왔는데 네. 이걸 왜 해야 되는지를 모르겠대요. Y에 대해서 저도 완벽하게 답변을 못 해주겠는 거예요. 그쵸. 뭐 꿈이라도 있으면 뭐 네. 하겠는데. 근데 사실 요즘 애들 꿈 없는 애들 많잖아요. 거의 꿈 없죠. 네. 꿈도 가짜 꿈이에요. 애들 대부분.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깊게 고민하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그 말 하나는 꼭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내 아이니까 내가 제일 잘한다. 그게 가장 위험한 말인 것 같아요. 맞아요. 음. 어쩌면 제일 모를 수가 있는 건데 맞아요. 아이들이 가면을 우리 아이들뿐이 아니죠. 사람은 우리는 모두가 다 가면을 쓰고 살잖아요. 집에서도 쓰고 네. 사회적으로도 쓰고 친구들 사이에도 쓰는데 아이들도 똑같거든요. 근데 부모님들은 한 가지 모습만 보고 내 뱃속으로 났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네. 이 아이의 모든 면을 안다고 생각을 하세요. 네. 그리고 제가 아까 가짜 꿈 얘기도 많이 드렸는데 학교에서 꿈을 적어내라는 뭐 그런 활동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지친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가짜라도 하나 펴서 말하는데 그런 거가 아이들이 하는 말이 진짜가 아니라는 걸 알아내시려면은 정말 세심한 관찰과 주의와 그 공부가 필요하세요. 맞아요. 네. 우리 아이들 입시 지옥에서 해방되게 하려면 먼저 우리 아이가 어떤 아이인지 그리고 어떤 재능을 갖고 있는지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작가님 오늘 말씀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